많은 돈을 벌기 위해 천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남자의 몇 가지 조언을 기억하고 따른다면 다시는 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이자 뉴욕타임즈 선정 베스트셀러 작가 라미 세티. 그는 모든 사람들이 출신에 상관없이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며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더 저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리의 중요성도 이미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막고 있는 걸까요? 지난 20년 동안 제가 열중해온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인간 행동, 설득, 심리를 연구하면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왜 여전히 행동하지 않는지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출신에 상관없이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소득이 높다면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마치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는 것처럼 누구나 현재 위치보다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금융 전문가로 일하며 알아낸 돈에 대한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라미 세티가 이야기하는 부를 거머쥐는 방법을 파헤치고 그의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세티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이야기를 들으면 긴장합니다. 누군가가 커피 마시지 마세요. 여행 가지 마세요. 새로운 옷도 사지 마세요. 당신이 90살이 될 때까지 모든 돈을 저축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것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그런 말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에는 돈을 아낌없이 쓰고 그렇지 않은 것에서 비용을 가차없이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것에 돈을 아끼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라미 세티. 그는 오늘도 부유하게 살고 내일은 더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돈과 심리를 결합한다면 부유한 삶이 단지 숫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의 언어는 매우 중요해요. 마치 도로에서 운전할 때 교통 법규를 익히고 방향 지시 등을 언제 사용하는지 배우는 것처럼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이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숫자들이 있습니다. 라미 세티는 부를 가지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숫자 4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정비용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월세나 주택담보대출, 부채 상환금, 식료품 같이 매달 지출되는 돈이에요. 그는 이 비용이 순수입의 50에서 60% 정도가 되길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저축입니다. 순수익의 5에서 10%를 저축하세요. 세 번째는 투자 금액입니다. 투자 또한 마찬가지로 순수익의 5에서 10%를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물론 투자 금액이 많을수록 많은 자산을 쌓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4번째는 죄책감 없는 소비입니다. 이건 뉴욕에서 칵테일을 마신다거나 예쁜 옷을 산다거나 친구들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것들을 말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에 쓰는 돈입니다. 순수입의 20에서 35% 정도면 적당합니다. 다른 평범한 돈에 관한 조언들과는 다르게 라미 세티는 4번째, 사랑하는 것에 쓰는 돈에 생각보다 많은 비중의 돈을 소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항상 말해요. 부유한 삶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에 당당히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당함은 여러분의 가치와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원하며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돈 사용 방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저 아끼고 더 저축해야 해 라는 생각만 하죠. 하지만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우리의 가치와 인생의 의미를 반영하는 도구입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15분 정도만 투자해서 간단히 이 숫자들을 적어보세요.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유한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수없이 질문해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며 사는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런 답변을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그들에겐 이해 못할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재정 상태를 보면 대개는 큰 주택 모기지 대출, 부채 상환금, 자동차 대출 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흥미롭군요. 당신은 자유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당신 스스로를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는데 묶어놓고 있어요. 라미는 이런 원하는 것과 상반되는 행동의 불일치를 운동에 비교했습니다. 우리는 운동을 더 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운동을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그에 따른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집과 차를 사느라 다른 사랑하는 것에 쓸 돈이 부족한 거죠. 그는 부유한 삶이 우리들의 출신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소득이 높을수록 큰 도움이 되겠지만 마치 운동처럼 누구나 조금만 노력한다면 현재의 위치에서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라미 세티가 강조하는 부유한 삶이란 사랑하는 것에 대담하게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 대담함은 우리들이 가치와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유독 내 집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의무감은 널리 퍼져 있습니다. 물론 과거를 돌아보면 집을 사는 건 현명한 투자가 됐죠. 하지만 미래에도 아파트가 우리에게 부를 가져다 줄지는 모릅니다. 만약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무언가를 포기하면서까지 집값을 갚는데 대부분의 돈을 사용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집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집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집을 사는 건 집을 렌트하는 것에 비해 2배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도 없는 인간이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준다고? 루저들이나 새를 사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런 시선은 저에게 아무런 압박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 결정에 확고한 자신이 있거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 엄청나게 큰 돈을 지불하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걱정하며 돈을 사용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행동이에요. 집이나 차 같은 큰 비용이 드는 것들은 다시 한번 그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나는 집을 사고 싶어. 비록 기회비용과 잠재비용으로 60만 달러가 더 들겠지만 그냥 좋아서 혹은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럴 거야 라고 결정했다면 저는 신의 축복이 있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한 그 선택이 주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기반으로 내린 결정이라면 결국 내가 특정한 기분이 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산다는 생각으로 큰 돈을 쓴다면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다른 무언가를 포기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가족들과 여행을 가는 것 말이죠. 그의 말을 정리해보면 그는 단순히 집을 사는 것이 멍청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집을 삼으로써 사용하는 기회비용과 내 삶에서 포기해야 할 가치 있는 것들을 계산해 봐야 한다는 거죠. 정말 집을 사는 게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건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조언처럼 내 지위와 남의 시선 때문에 사용하는 돈은 나를 묶어두고 진정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내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조차 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유함은 통장에 찍힌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돈을 적절히 사용할 때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실제로 많은 돈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 남을 위해 사용하는 돈은 줄이고 실제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곳에 돈을 사용하는 계기가 될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이 부유한 삶을 소망하는 많은 분들에게
자신이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플립이었습니다.